이어서 세계 지방선거 시리즈 제2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해 세계 지방선거를 개괄적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의 지방선거와 또 한국의 지방선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나라 모두 아시아를 대표하는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지방선거 방식은 상당히 다른데요. 오늘도 또 도움 말씀에 강원도 선관위 김정곤 사무처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선관위 김정곤 사무처장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비교는 정말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예. 두 나라가 비슷해 보이면서도 지방선거만큼은 굉장히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사실 그 일본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또 두 나라의 지방선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국의 지방선거부터 좀 더 자세히 짚어볼게요. 네, 우리나라의 지방선거의 공식 명칭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입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고 1995년부터는 단체장까지 직접 선거로 뽑기 시작해서 올해 2026년이면 딱 31년이 됩니다. 4년마다 6월에 치러지는데 가장 큰 특징은 전국 모든 지역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동시에 7개 선거를 치른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선거관리 효율성은 높아지지만 반대로 전국적인 바람이 지역 민심보다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시기에 예, 예. 선거를 치르면 여당이 압승하는 시기죠. 아, 그래서 지방선거가 중간평가다. 이런 말이 나오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선출 직위를 보면 시도지사 16명, 예. 구청장, 시장, 군수 226명, 비례지역 광역의원 872명, 비례지역 기초의원 2,900여 명, 그리고 16명의 교육감까지 한꺼번에 뽑습니다. 그러니 투표용지가 7장이 되는 거죠. 아, 그렇게 해서 7장이군요. 예, 예, 그럼 투표 용지의 색깔도 다 다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유권자들의 혼동을 막기 위해서 색깔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도지사 선거는 흰색, 교육감 선거는 연두색, 시장 군수 선거는 달걀색, 이런 식으로 다릅니다. 예. 선거 방식도 매우 복합적인데 단체장과 교육감, 지역구 도의원은 단순 다수제로 최다 득표자가 당선됩니다. 지역구 시군 의원은 2명 내지 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 비례대표 의석이 있습니다. 예. 비례대표 의석의 경우 여성 후보를 50% 이상 공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서 여성 대표성을 높이는 장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비례대표 의석이 너무 적어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요. 이제는 일본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전국 동시지방선거 이렇게 공식 명칭이 불리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통일지방선거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4년마다 4월에 치러지는데 2023년에 제20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 일본은 전체 지자체의 약 28%만 통일지방선거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2% 지자체는 임기가 제각각이라서 음. 일본 어딘가에서는 거의 매달 크고 작은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선거를 4년마다 동시에 실시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보궐선거나 재선거가 실시되면서 잔여 임기만 재임하는 것이 아니라 4년의 임기가 시작되다 보니 지역마다 선거일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보궐선거나 재선거를 실시하면 잔여 임기만 재임하도록 하여 동시선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일본이 나머지 72%의 지자체가 임기가 제각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뭐 선거가 거의 연중 행사처럼 이뤄지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선거 종류만 해도 광역지사 선거, 광역의회 의원 선거, 시정촌장 선거, 시정촌 의회 의원 선거까지 4종류입니다. 다만 한국과 달리 교육감은 따로 선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예. 교육위원회가 존재하지만 별도의 직선 교육감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선거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네, 광역지사와 시정촌장은 단순 다수제로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합니다. 예. 의회 의원은 중선거구제나 대선거구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이한 점은 무소속 후보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초단체 의회 선거에서는 정당 소속이 아닌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인물 중심의 인물투표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군요. 일본 지방선거에서 요즘 또 크게 문제되고 있는 현상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무투표 당선입니다. 지방의회 선거에서 출마자 수가 의석수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투표 없이 자동으로 당선이 결정됩니다. 2023년 통일지방선거에서도 이런 무투표 당선 선거구가 상당수 나왔습니다. 광역의원 선거의 무투표 당선 비율이 25%였고 정촌장 선거에서 47.4%, 정촌의원 선거에서 30.3%였습니다. 무투표 당선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첫째로 자민당 1강 체제 때문에 야당 출신 후보자가 도전을 하지 않기 때문이고, 둘째 지방의원 보수가 한화로 13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적고 예. 퇴직 후에 연금 제도도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광역의원의 경우 기탁금이 54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높고 선거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지방 민주주의가 위기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많이 출마를 해야 될 텐데요. 한국은 그럼 이런 현상은 없습니까? 네,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무투표 당선 비율이 낮은 편이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2022년 동시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 비율이 전체에서 12.3%였습니다. 광역의원만으로는 13.9%, 예. 기초원 선거만은 11.3%였습니다. 특히 호남과 대구 경북에서 무투표 당선 비율이 높은데 특정 정당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여 경쟁자가 도전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는 투표율을 좀 비교해 볼까 봐요. 네, 우리나라 지방선거 투표율을 보면 1회인 1995년에 68.4%였다가 2회 1998년에 52.7%, 3회 2002년에 48.9%로 떨어졌습니다. 예. 그 이후 등락을 거듭하면서 2018년 7회에는 60.2%까지 올라갔고 2022년 8회에는 50.9%로 떨어졌습니다. 겨우 절반을 넘기긴 했지만 아직 대통령 선거 투표율 7, 80%대에 비하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일본의 경우 지방선거 투표율이 대체로 더 낮습니다. 예예. 광역지사 선거는 40에서 55%, 기초의회 선거는 30에서 40%대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9년 통일지방선거에서는 여러 지역 기초의원 선거 투표율이 30%대 초반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지선 투표율이 좀 대선 정도까지 나와줘도 참 고맙겠는데 두 나라에 모두 지금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전 투표제를 2014년부터 도입해서 투표율 제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사전 투표율은 20.6%에 달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 시민교육을 학생들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해서 예. 정치와 선거 투표에 더욱더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전자투표나 온라인 투표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이 매우 짧고 예. 또 호별 방문이나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다양한 규제가 있어서 젊은 유권자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일 간의 투표 방식에는 차이가 없나요? 네, 일본에서는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이름을 직접 연필로 쓰는 자필 방식을 채택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이 방식은 유권자가 이름을 기억해내야 하므로 지명도가 높은 세습 정치인이나 중진 의원, 연예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예. 반면에 한국의 기표식은 기호와 정당명이 명확히 인쇄되어 있어서 신진 정치인에게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일본의 자필 방식은 이름을 부정확하게 기재하여 무효표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문맹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러한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투표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즉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필수적인데 일본에서는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소 입장권이 필수입니다. 이 아. 입장권만 있으면 신분도 잘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장권을 분실한 경우에 그때 이제 신분증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리 투표도 왠지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어지러운 것 같은데 그럼 선거 운동회나 투표에서 한일 간의 다른 차이도 있을까요? 네, 선거운동에 대해 세부적으로 엄격하게 규제하는 점에서 한국과 일본이 매우 비슷합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우리는 7개의 그 선거가 똑같이 13일간으로 같은데 예. 일본은 선거마다 다릅니다. 예컨대 광역지사 선거는 17일간이고 광역은 선거는 9일간, 시장 시의원 선거는 7일간, 정장 촌장 정과 촌의 의원 선거는 5일간입니다. 이렇게 다르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 확성기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에도 차이가 있는데 일본의 경우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 할 수 있고 우리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투표 시간도 차이가 있는데 일본은 오전 7시에서 오후 8시까지, 우리는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다만 보궐선거는 오후 8시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과거에요. 일본 지방선거에 제1교포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1교포들은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필요에 의해서 강제로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해방 후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계속 정착해서 여러 세대에 걸쳐 일본에 살고 있는데 일본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양심적인 일본인들과 교민들이 지방선거에서만이라도 선거권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아직까지도 거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일본에 거주하는 교포들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예예. 우리가 먼저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였습니다. 2025년 기준 외국인 유권자는 14만 명 정도인데 중국 국적자가 11만 3천여 명으로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대부분은 중국 동포인 조선족입니다. 외국인에게 선거권 부여는 아시아에서 유일하지만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보편성을 주도적으로 실천한 한국의 포용력을 보여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로 결혼 이민자와 이주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필요할 때는 강제로 데려가더니 또 이럴 때는 유권자로 인정을 안 한다니요.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데 이 한일 비교해서 가장 인상적인 차이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먼저 지방 정치와 중앙 정치의 연동 정도라고 봅니다. 우리는 지방선거가 사실상 대통령과 집권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지역 현안보다 중앙 정치 바람이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무소속 지역인물 중심의 선거가 많아서 중앙 정치의 영향을 덜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유지나 토호 세력의 영향이 강하고 선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서 투표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방선거가 진짜 지역 문제를 중심으로 치러지려면 유권자들이 지역 이슈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과제는 양국 공통입니다. 네,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한일 양국의 선거 이야기를 좀 다뤄봤는데요. 다음 회에는 민주주의의 모범생이라고 불리는 오스트레일리아로 떠나보겠습니다. 벌써부터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사무처장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호주 이야기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김정곤 사무처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